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위를 쫓고 가을을 불러들인다는 절기, 처서가 있는데요. 처서는 더위가 집을 짓고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더위가 가시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극성을 부리던 파리 모기가 약해진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처서가 지나면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에 풀을 깎거나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였다고 해요. 하지만 햇살은 여전히 왕성하죠. 농부는 곡식을 말리고 부녀자는 옷을 말리고 선비는 책을 말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처서 무렵에 여름 장마철 동안 습기에 눅눅해진 옷이나 책을 말리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가을. 지난 시간에 김장, 배추, 무에 이어 오늘은 쪽파, 가을 상추, 케이 등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대표적 작물인 쪽파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쪽파는 파와 같은 독특한 향기를 갖고 있어서 철분, 비타민 A, C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쪽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 속에 지방을 잡아주어 고혈압, 고지혈증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쪽파는 씨앗으로 번식하지 않고 마늘처럼 종구로 번식하는 작물입니다. 종구에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반 채소보다 성장이 빠르고 키우기도 수월한 작물이에요. 특별한 수확시기 없이 필요할 때 수확하는 쪽파는 종구를 심은 후 40일부터 수확 가능합니다. 쪽파 종구는 종묘상이나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알이 단단하고 윤기가 있는 것이 좋은 종구예요. 가을 쪽파는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경에 심는데 쪽파를 봄밭에 심기 전 먼저 종구를 손질해 주셔야 해요. 큰 종구는 한 구씩, 작은 것은 두세 구씩 붙여서 분주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른 뿌리는 잘라서 새 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손질해 주고 새싹이 나오는 생장점 끝부분을 2에서 3mm 정도 잘라주면 쪽파싹이 일정하게 나오면서 굵고 튼튼한 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손질을 하지 않고 그냥 심으면 싹이 늦게 나오고 쪽파 줄기가 가늘게 나와서 맛이 떨어져요. 쪽파 종구 손질이 다 되셨다면 이제 심어볼까요? 쪽파의 제식 간격을 사방 15cm 내외의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전파종을 합니다. 생장점이 위로 오게 세워서 파종을 하세요. 파종 후 쪽파 종구에 두세 배 흙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쪽파 종구를 다 심으셨으면 네임픽에 식재 날짜와 웃거름 주는 날짜를 기입해 놓으세요. 쪽파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비성 채소입니다. 윗거름은 생육 정도에 따라 다르나 월 1회가 적당해요. 씨 쪽파를 심은 후 25일에서 30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주시면 됩니다. 쪽파는 생육기간이 짧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건조하게 기르면 생육이 부진하고 또 너무 습하면 병충해 발생이 심하므로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가을 상추를 심어볼게요. 상추는 한여름, 한겨울만 제외하고 언제든지 심어서 키울 수 있는 채소입니다. 특히 가을 상추는 문 걸어놓고 먹는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가을 상추의 맛이 좋아요. 상추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약재로 써왔던 기능성 채소입니다. 비타민 A, B군이 풍부해서 눈에도 좋고 미네랄도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은 천연 강장제입니다. 무엇보다 상추의 쓴맛을 내는 락토신의 성분이 신경 안정과 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어서 불면증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런 가을이 제철인 가을 상추를 심어볼까요? 가을 상추는 씨앗으로 파종하기보다는 모종으로 심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점점 낮아져서 성장이 더디기 때문이죠. 제식 간격 사방 20cm 내외로 구덩이를 파주세요. (10cm) 깊이의 구덩이를 판 후에 물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물이 스며들면 상추 모종, 상단 뿌리와 텃밭흙의 높이가 수평이 되게 흙을 덮어주세요. 상추는 정식 후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웃거름을 주세요. 상추도 정식 날짜와 웃거름 주는 간격을 적어 놓겠습니다. 모종을 심고 물을 충분히 줍니다. 봄, 여름에는 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재배하기 쉽지 않은 작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케일도 벌레들이 무척 좋아하는 작물이에요. 온도가 낮아지는 가을에는 상대적으로 병해충 관리가 용이해서 오늘 드디어 신이 내린 채소라 불리는 케일을 심어보겠습니다. 케일은 녹황색 채소 중 베타카로틴 함량이 가장 높은 채소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케일에 함유된 린돌 화합물이 암 유발 물질을 해독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쌈채소로 먹지만 당근, 사과 등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 해독 주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엽산, 칼슘, 루테인 등도 풍부한 채소라 재배를 안 할 수 없어요. 이제 케일을 심어볼게요. 가을 재배의 경우 시금치처럼 통째로 어린 잎을 수확하고 싶다면 8월 말까지 씨앗으로 파종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아닌 모종으로 8월 하순 정식을 하시면 9월 말부터 11월 상순까지 싱싱한 잎을 수확할 수 있어요. 모종을 구입하실 때에는 뿌리가 잘 발달해서 잔뿌리가 많고 잎에 병해충 피해가 없는 모종을 구입해서 심으면 됩니다. 케일의 제식 간격은 사방 50cm 내외지만 밭이 작을 경우 30cm 정도로 조정을 해서 심어주시면 돼요. 저희는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 좁게 심어주겠습니다. 구덩이를 파주고 물을 충분히 넣어주신 후 물이 스며들면 상추와 같은 방법으로 모종을 심고 흙을 덮어주세요. 모종을 심은 후 충분히 물을 주세요. 웃거름은 아주 심기 후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2회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임픽에 정식 날짜와 웃거름 주는 시기를 적어 놓겠습니다. 케일은 수분 요구도가 높아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시켜 주어야 맵지도 않고 부드러운 식감의 잎을 수확할 수 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정식한 배추 모종과 씨앗으로 파종한 물을 살펴볼게요. 한린새까지 설치해줬더니 아기 침대에 있는 아기같이 김장배추가 너무 귀여워요. 저희는 공간도 협소하고 배추통을 크게 키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식 간격을 조금 좁게 심어 놓았습니다. 아직은 햇살이 뜨겁고 낮에 더위가 있기 때문에 김장배추 모종을 정식한 후에는 물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그동안 한낮의 더위를 버틸 수 있게 충분히 물을 주고 있었어요. 뿌리가 잘 자리 잡아서 활착을 하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는 병충해 피해가 많은 작물이라 항상 잎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병충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게 씨앗으로 전뿌리만 귀여운 무도 살펴볼게요. 씨앗의 매력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앙증맞은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한 구멍에 두세 알 넣어 주었더니 옹기종기 다 올라왔어요. 무도 파종 날짜와 웃거름 날짜를 기입해 놓겠습니다. 무는 씨 뿌린 뒤에 20일쯤 웃거름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엎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는 처서의 절기의 풍경처럼 힘들고 답답한 시국이지만 우리의 맘도 텃밭의 작물도 푸르른 하늘에 펼쳐진 뭉게구름처럼 몽실몽실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